안녕하세요. 김태범 이연섭의 하키 시그널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이연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하키 시그널 애청자 여러분,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또 NHL 올스타전은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올스타 브레이크가 있어서 정규 시즌 일정도 잠시 쉬어간 관계로 저희도 지난주 한 주 쉬고 2주 만에 하키 시그널 20회로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한 주 동안에 있었던 NHL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하키 시그널 20회 오늘도 첫 순서로 여러분이 주신 댓글 살펴보면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만 있는데요. 마이문나님 오셨습니다. 새로운 단장이 어떻게 팀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지도 궁금해지네요. 라는 댓글이에요. 새로운 GM과 부 GM을 선임한 밴쿠버 캐너스에 대한 말씀이셨고요. 호이 미스틱님 같은 날에 저번에 아이스하키에서 스탯이랑 실력이랑 꼭 비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실력은 좋은데 스탯 안 좋은 선수랑 스탯은 좋은데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 좀 말씀해 주세요 하셨네요. 실제 경기력과 스탯이 비례하지 않게 보이거나 또 그렇게 평가되는 선수 누가 있을까요? 뭐 생각나는 선수 있으세요? 뭐 많으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거는 근데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 2차적인 스탯 같은 경우는 보통 아직은 좀 많이 공개가 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유료라든가 네. 이제 좀 전 선수들을 이제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뭐 1차적인 스탯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 맹점이 있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고 잭 존슨 같은 선수를 가만히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1차적인 스탯 찍히는 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막 수비 지역에서 히트라든가 그다음에 블로킹이라든가 그런 부분. 뭐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 선수 경기 보면은 진짜 팬분들이 진짜 머리 아프게 만드는 그런 유형의 선수거든요. 막 이상한 실수 많고 상황 판단 늦고 그런 부분에서. 근데 그런 건 이제 스탯에서 나오지 않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좀 수비 좀 포지셔닝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이는 선수. 예전에 이제 그 워싱턴 우승 당시에 이제 미할 캠프니 선수 같은 유형의 선수라든가 네. 그런 선수들은 1차적 스틱 같은 거 보시면 뭐 그렇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포지셔닝이라든가 안정적인 플레이 같은 부분은 생각보다 이제 이런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대표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시를 들 수 있는 선수들은 많은데 뭐 이런 느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잭 존슨, 미알 캠프니 뭐 이런 선수들 예시로 좀 들어주셨는데 실제로 뭐 이런 사례들은 많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립니다. 형노님이 고 캡스 하셨어요. 워싱턴 캐피털스 응원하시는 댓글을 또 한 번 주셨네요. 그리고 KH 리님이 댓글 3개를 주셨는데 먼저 토론토가 그래도 매튜스 타바레스 중심의 공격력이 좋지 못한 수비력을 상회하지 않나요? 최근 기세는 오히려 피츠버그의 경기력이 급 나빠져 보이던데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에 대한 질문인데 공격력이 수비력을 상회하지 않느냐? 네,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 이제 빅4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 공격 지역, 공격에서의 그 힘을 많이 발휘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토론토가 잘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그림에서 보시면은 빅4가 딱 막히기 시작을 하고 골텐딩도 예전 같지 않죠, 지금.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도 실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뮤라제크나 그 캠벨 둘 다. 그런 부분이 되니까 최근 2연패 그 캘거리전 밴쿠버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깝깝한 경기 그냥 막 슛은 막 퍼붓는데 골 하나도 안 나오고 단기간에 다다닥 역전 당하는데 그 분위기 다시 못 돌리고 이런 느낌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100% 돌리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의 그러니까 이 토론토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토론토는 그러니까 수비진 같은 부분에서 일부 자원들의 그러한 굉장히 큰 실수들 그러한 부분에서의 그 실점을 그동안 골리들이 막아주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최근 그림을 보면은 공격까지 잘 안 풀린다 이러니까 이제 결국 확 나빠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국 위닝 패턴의 가짓수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좀 적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가 좋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좀 안고 있는 불안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맥키넌 선수의 부상 공백이 크진 않을까요? 카드리 선수 중심의 로테이션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이선 맥키넌이 오늘 댈러스전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즘 캐드리 선수는 올 시즌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데 네. 네, 콜로라도 애벌렌치에 대한 질문 어떤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맥키넌 없을 때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워낙 이제 빠른 템포의 스케이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격 지역에서의 풀어나가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인 선수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스케이팅 같은 게임을 굉장히 잘 살리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18경기 연속 승점이라든가 뭐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좋은 그림이 쌓아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맥키넌이 빠졌을 때도 그 연승 흐름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은 뭐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고 뭐 오늘 경기도 이제 댈러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격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제 좀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긴 한데 여전히 저는 콜로라도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경기력에서 아직까지는 100% 플레이오프에 먹힐 만한 팀이냐라는 질문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물음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콜로라도에 대한 말씀 나눴고요. 그리고 에드먼턴 오일러스에 대한 이야기도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에드먼턴 경기에 화끈한 경기를 보면서 팬이 되었는데 시즌 중반부터의 부진은 무엇 때문일까요?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질 수가 있나요? 단순히 코로나 프로토콜 때문에 로테이션이 무너져서인가요? 맥데이빗 팬으로서 너무 섭섭합니다. 우우. 네, 이런 댓글입니다. 감독 바뀌었습니다. 에드먼턴 오일러스. 에드먼턴이 최근에 이렇게 부진을 겪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복합적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감독 내용 때도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게 된 부분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 뭐 감독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건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팀 내가 돌아가는 부분에서도 뭐 코로나라든가 부상이라든가 이런 게 중간에 굉장히 많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에드먼턴도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텝이 한번 꼬였는데 그게 복구가 안 되는 그림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중간에 그런 느낌에서 좀 분위기가 처지는데 그게 복구가 안 되니까 계속 그냥 분위기가 처지는 느낌으로 쭉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그 내부에서 이제 분위기도 더 안 좋아지니까 평소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법한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굴러갔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문제를 좀 뭔가 해결을 할 수 있을 극복을 해낼 만한 뭔가 그런 부분이 아직 이제 에드먼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에드먼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KH 리님 댓글 다 봤고요. 다음 커피타르님 댓글입니다. 그렇다면 치크룬 슈컹인가요? 치크룬을 차지하는 자 대권을 차지하게 되는 걸까요? 하셨어요. 애리조나 카이오츠의 제이콥 치크룬 선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대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제 요 선수를 어떤 팀에서 영입하느냐 정도는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컨텐더급 팀들이 뭐 예를 들면 좀 수비적인 불안한 뭐 토론토라든가 그 다음에 어디죠? 그 콜로라도 같은 팀이 만약에 이제 치크런을 데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 자체는 이제 진짜 이건 대권을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좀 약간은 컨텐더급은 아닌데 좀 부족한 예를 들면 지금 보스턴 같은 팀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이 치크런 같은 선수를 좀 노릴 수 있는 그림이 되는 이유가 더블락스크 선수가 지금 어쨌든 트레이드 블락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카드를 활용을 하면은 생각보다 이제 그 영입할 가능성이 좀 있는 팀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보스턴 같은 네.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좀 수비진에서의 좀 무게감 같은 부분은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비에서의 좀 빅네임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커보이, 치크런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아주 좋아 보이는 느낌이긴 한데 근데 지금 보스턴 전력이 치크런 들어온다고 해서 사실은 확 뭔가 이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치크런이 어디로 가느냐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 필라델피아가 이번에 조금 성적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이르게 뭔가 이제 빅 트레이드를 단행을 하면서 뭔가 치크런을 데려온다 이러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치크런을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어느 팀으로 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치크런이 간다고 그 팀이 이제 모두 이제 강력해진다라기보다는 네. 어느 팀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좀 부족한 수비가 좀 부족한 팀으로 가면 진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패권을 얻는 그런 느낌으로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은 판단이 좀 다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커피타르님 댓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레고 락스 99님입니다. Thanks for covering my favorite team 밴쿠버 하셨네요. 지난주에 밴쿠버 캐낙스 GM 부GM 선임 소식 다뤘었죠? 그에 대한 답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댓글까지 그 댓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에 경기가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쉬우셨을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기 보시면서 이렇게
많은 참여해 주시면 이 하키 시그널 또 더 유익하게 재밌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셔널 하키리그 NHL 순위표 보면서 각 디비전별로 요약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2주 만에 순위표를 보게 됐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동부 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1위는 피츠버그 펭귄스입니다. 승점 68점이고요. 피츠버그가 워싱턴전 제역전 연장패를 당하고 6연승 후에 4경기 동안 1패 3OT를 기록했다가 보스턴과의 경기 2골차 역전승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3연승을 했습니다. 디비전 선두에 올라섰던 피츠버그 펭귄스였네요. 승점 67점에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가 2위입니다. 4연승 후에 최근 4경기 오타와전 패배 포함해서 1승 2패 1OT를 하면서 선두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자력으로 선두 탈환은 가능한 상황이고요. 뉴욕 레인저스가 64점으로 3위입니다. 시애틀, 플로리다 상대로 2승 챙기면서 3위를 유지했고요. 4위는 워싱턴 캐피털스인데 61점. 에드먼턴, 콜럼버스, 몬트리올, 오타와 이런 중하위권 팀들과의 4경기에서 1승 3패에 그쳤습니다. 최근에 홈 경기 5연패가 이어지기도 했던 워싱턴이었어요. 콜럼버스 블루제이키츠가 5위 승점 47점입니다. 버펄로와 몬트리올 상대로 승수를 많이 추가했던 올스타 브레이크 전후였는데 최근에 3연승했어요. 최근 5경기 4승 1패의 흐름이네요. 6위는 뉴욕 아일랜더스 승점 40점입니다. 시애틀, 밴쿠버, 에드먼턴, 캘거리 이런 팀들을 상대하는 퍼시픽 디비전 팀들과의 4연전에서 1승 3패를 했어요. 최근 6경기도 2승 4패, 약간은 저조합니다. 7위는 뉴저지 데블스 승점 39점이고요. 몬트리올전 대승으로 7연패는 끊었는데 세인트루이스전 또 제역전승도 있었어요. 이후에 피츠버그에게는 패했지만 그래도 7위로 한 단계는 올라왔고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가 8위 승점 38점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위니펙전 역전승을 거뒀는데 10패 3OT 후에 2연승을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이후에 디트로이트전, 홈앤홈 2연전 모두 졌고요. 다시 최하위로 내려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먼저 봤는데 피츠버그 펭귄스가 3연승을 거두면서 캐롤라이나를 제치고 다시 선두로 올라왔어요. 예. 피츠버가 결국은 최근의 경기력이 결국 또 이제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은 사실 12월 이후의 전적을 보니까 19승 4패 3연장 패더라고요. 이제 그런 네. 느낌으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지금 힘이 좀 많이 살아나는 어떻게 보면 설리번 감독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큰 힘이 항상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기간 중에 이제 10연승 한 번, 6연승 한 번 있었으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결국은 어쨌든 최근에도 4연패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OT로 끌고 가서 그런 부분 자체는 있었지만 그래서 역시나 저는 기복적인 부분이 일단은 피츠버그는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 팀도 좋은 경기력 같은 거 할 때는 진짜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폭주기관차처럼 진짜 막 미친 듯이 달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한번 제동이 걸리면 이게 좀 이상한 그림이 흘러갈 때가 왕왕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피츠버그는 경기 내적인 부분에서 기복을 어떤 식으로 줄이냐라는 부분, 이 앞으로 이제 변수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을 법한 팀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 강력한 힘을 이제 보이는 팀들은 기본적으로 뭐 정규 시즌에는 크게 이제 뭐 문제가 없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지금 콜로라도라든가 그다음 플로리다라든가 뭐 토론토라든가 피츠버그라든지 요런 이제 좀 빠른 트랜지션 게임이라든지 이런 느낌의 강점이 있는 요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 피츠버그도 역시 여전히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이 주축 선수들이 생각보다 지금 수비 자원에서 조금은 나이가 많아진 상황이고 뭐 르탄 선수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아주 믿음직한 수비수 자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 플러스 결국은 뭐 자리 드스미스에 대한 그런 이제 작년에 발목을 잡았던 그 조합은 결국은 성적 라인은 아직 괜찮은데 이 선수들이 이제 플레이오프 가서도 이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 요거 이제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피츠버그는 될 수 있는 한 최고의 시드를 따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은 여전히 따라붙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일단은 지금은 실제적으로는 2위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1위를 잠깐이라도 탈환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6연승과 3연승 사이에 1패 3OT가 있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 뭐 전체적으로 피츠버그 펭귄스에 대한 뭐 최근의 흐름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은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 차례입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2월 14일 월요일 경기 종료 기준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위는 플로리다 팬서스입니다. 69점 기록하고 있는데 뉴욕 레인저스전 재역전패로 4연승은 끝났지만 지난주 1승 1패로 선두 자리 그대로입니다. 1점 뒤진 승점 68점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2위입니다. 홈에서 콜로라도에게 패했지만 세너제이와 애리조나 잡고 지난주 2승 1패를 했고요. 플로리다와의 간격은 유지되고 있어요. 토론토 메이플리프스가 승점 63점으로 3위입니다. 뉴저지와의 홈앤홈 2연전 모두 승리했고 캐롤라이나전 연장승으로 6연승까지 달리다가 캘거리와 밴쿠버에게 연패를 당했고 6연승 후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두권을 위협하는 중이네요. 4위는 승점 57점 보스턴 브루인스입니다. 시애틀, 오타와 이런 하위권 팀들에게는 이겼고 피츠버그, 캐롤라이나 이런 상위권 팀들에게는 패배했던 지난주였습니다. 5위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승점 50점인데요. 애너하임전 연장승이 있었고 필라델피아와의 홈앤홈 2연전 2승했습니다. 최근 4경기 3승 1패를 기록했던 디트로이트입니다. 6위는 오타와 세너터스네요. 승점 38점이고요. 4연승을 달리던 에드먼턴 상대로 연장승을 했어요. 이후에도 캐롤라이나전, 워싱턴전 승리가 있었고 최근에 5할 이상의 승률을 보이면서 6위로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버퍼로 세이버스가 7위입니다. 역시 같은 승점 38점인데요. 콜로라도, 베이거스, 콜럼버스와의 경기 모두 패했는데 몬트리올전 역전승으로 3연패는 끊었습니다. 마지막 8위 몬트리올 카네이디언스입니다. 승점 23점. 뉴저지전 1대7 대패 후에 도미니코 뒷샤름 감독이 해임됐고요. 마틴 생루이 임시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워싱턴, 콜럼버스, 버폴로 이 세 팀에게 모두 패배했고 최근 8연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7경기 1승 12패 4OT 몬트리올 카네이디언스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틱 디비전 살펴봤는데 플로리다 템파베이의 선두 경쟁은 여전합니다. 몬트리올이 결국은 켄트 휴즈 GM 체제에서 도미니크 듀샤름 감독이 바로 해임된대요. 예, 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완전히 물갈이를 해야 되는 몬트리올 상황에서 좋은 선택이었다고 봐요. 오히려 이제 이전에 그런 색깔을 빼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뒷샤름 감독이 사실은 그 전체적인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죠. 플레이오프 때 그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그 성적에 좀 매료되실 수는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 정규 시즌 성적은 이제 작년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느낌에서 제가 이제 뒷샤름 감독 이야기할 때 줄리앵이랑 뭐가 다르느냐 이런 이제 그 어조 이제 그런 그 논조로 자주 이제 이야기했던 것도 이제 많이 기억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올해는 이제 이 여러 가지 변수까지 이제 수비진의 주력 선수 빠지고 그 다음에 골리도 주력 선수가 빠지고 그 다음에 뭐 공격지나 이런 선수들도 뭐 부상이나 코로나나 뭐 온갖 이제 악재가 다 겹치면서 결국은 이제 더 이제 내리막길에 이제 아주 등을 밀어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물갈이를 선택을 한 몬트리올 입장에서는 저는 이 선택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생루이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이게 이제 좋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나쁘게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나쁘게 보일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생루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에 뭐 코칭 커리어가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역 은퇴한 이후에 뭐 피위, 그러니까 아주 이제 유소년층 이제 이런데 이제 뭐 감독 같은 걸 한 이제 경력 같은 부분이 있지만은 진짜 프로팀이라든가 진짜 성인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의 경력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을 바로 이제 감독으로 앉히는 이런 느낌의 부분이라든가, 이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생루이 감독이랑 지금 그 GM 이 켄트 휴즈 씨랑 또 이제 약간의 커넥션이 있고, 그 다음에 제프 고턴 씨, 하키부 사장인 제프 고턴 씨랑도 좀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시절에 이제 생루이 레인저스 시절에 영입을 했던 고턴 씨 그런 인연이라든가, 켄트 휴즈 씨 같은 경우에는 켄트 휴즈 씨 아들이랑 그 생루이 감독의 아들이 같은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 묘하게 어쨌든 줄이 있는 그런 인사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뭐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파격 인사라는 부분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에 몬트리올이 만약에 앞으로 남은 경기를 다 진다고 하더라도 별로 잃을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이제 좋은
킥을 순번을 받을 확률은 더 높아지는 부분에서. 근데 만약에 생루이가 조금 그냥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뭐 멀리 감독을 사실 새로 또 찾을 필요도 없어지는 그런 그림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잃을 것이 없는 몬트리올의 상황에서 본다면은 뭐 아주 나쁜 선임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근데 첫 세 경기에서는 뭐 썩 그렇게 이제 뭐 좋은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네. 연임이 될 가능성이 아주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한번 뭐 앞으로의 행보 같은 부분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몬트리올 지금 좀 많이 뭔가 변혁을 하려는 이런 시도 자체는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뭔가 이제 색깔을 이제 좀 빼는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전 색깔이 이제 좋은 그림으로만 나왔다면 사실 그걸 굳이 뺄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좋은 부분보다는 좀 발목을 잡는 그림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새로운 선택을 하는 이런 부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GM 체제에서 이제 감독도 새롭게 바꾼 몬트리올이었고요. 마틴 생루이 감독의 역할이 이번 시즌 남은 일정까지일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 이어질지는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 차례입니다. 1위는 역시 콜로라도 애벌랜치입니다. 승점 72점. 5연패 중이던 애리조나를 상대했었는데요. 3피리어드 종료 38초 전에 동점골을 내주고 결국 슈트아웃 가서 졌습니다. 이렇게 지는 바람에 10연승이 끝났고요. 홈 경기 18연승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템파베이전 승리했고 댈러스와의 경기도 4대 0으로 승리를 했고 승점 10점 차 이상 앞서가는 디비전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25경기 22승을 올리고 있는 콜로라도입니다. 미네소타 와일드가 2위로 올라왔습니다. 승점 61점인데요. 위니펙전 패배로 6연승은 끝났지만 이후에 캐롤라이나도 잡았고요. 최근 12경기 10승 1패 1OT의 기세로 4위까지 내려갔다가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3위는 내시빌 프레데터스입니다. 승점 60점. 4경기에서 3패 1OT. 이후의 5경기에서는 4승 1OT. 그리고 이후 다시 2연패. 최근 연패와 연승이 반복되고 있는 내시빌 프레데터스입니다. 4위 승점 59점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입니다. 뉴저지전 3피리어드 5골 내주고 제역전패. 이 경기 좀 많이 아쉬웠고요. 이후에 시카고전 잡으면서 지난주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5위는 승점 52점 댈러스 스타스입니다. 캘거리와의 경기 3대1로 앞서다가 3피리어드 후반에 3실점으로 역전패 당했던 경기 뼈아프게 남았고요. 댈러스가 올 시즌에 이런 좀 막판 역전패가 심심찮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스턴, 내쉬빌, 위니펙을 상대로 승리는 했고 오늘 콜로라도에게는 졌습니다. 최근 10경기 7승 3패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 댈러스 스타스네요. 6위 승점 48점 위니펙 제츠입니다. 필라델피아전 역전패했고 6연승을 이어가던 미네소타에게는 또 이겼어요. 대조적인 결과가 있었고요. 댈러스전 연장패, 내쉬빌전 역전승까지. 최근 4경기는 2승 1패 1OT였습니다. 시카고 블랙호크스 7위입니다. 밴쿠버, 미네소타, 에드먼턴, 세인트루이스를 상대했는데 이 4경기에서 1승 3패를 기록했고요. 애리조나 카이오츠가 승점 28점 최하위 8위입니다. 10연승, 홈 18연승 달리던 콜로라도 만나서 극적인 슈트아웃 승으로 또 장식을 했고요. 이 승리로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이후에 캘거리, 밴쿠버, 시애틀, 템파베이를 만났는데 1승 3패로 끝났습니다. 센트럴 디비전은 콜로라도가 점점 더 다른 팀들을 좀 따돌리면서 선두 질주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 센트럴 디비전에서 이야기해볼 팀은 위니펙 제츠입니다. 예, 뭐 최근에 경기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좋아졌고 물론 이제 그동안 연패를 뭔가 수습할 만한 그 정도의 뭔가 성적 라인은 아니거든요. 최근 5경기 결국은 이제 3승 1패 1연장패니까 아주 그렇게 좋진 않아도 경기력 자체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괜찮은 부분을 보였고 그리고 잡은 상대도 뭐 이제 진 상대 좀 약한 상대인 필리가 포함이 돼 있긴 하지만 잡은 상대 보시면 세인트루이스, 미네소타 그리고 댈러스랑도 결국 승점 1점 따냈고 내슈빌 이런 식으로 잡아냈기 때문에 디비전 강호들을 이렇게 발목을 이제 좀 잡아내는 그런 그림 그리고 이제 좀 부진을 벗어나기에는 역시나 이제 좀 라이벌들 이런 팀들을 잡게 되면은 확실히 좀 이제 기세가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그 전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근데 뭐 이 과정에서 이제 디보아 선수도 이제 좀 이제 나왔다 못 나왔다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엘레레스 선수는 1월 18일부터 지금 계속 못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주포가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헬러벅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좋은데 사실 최근에 이제 위니펙의 경기를 보시면은 헬러벅이 좀 많이 이제 부진한 모습 자체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확고한 넘버원이 헬러벅이 그동안 좀 부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뭔가 강점 팀의 이제 좋은 강점 자체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헬러벅이 최근 4경기에서 8실점 94%라는 굉장히 부활
이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경기력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헬라버만 살아나서 이제 골 실점 관리가 이제 되게 되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뭐 스타 플레이어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는 결국은 위니펙이잖아요. 휠러 선수도 이제 꽤 들어온 이후에 이제 페이스가 괜찮고 샤이플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수비진에도 뭐 모리시, 슈미트 힘을 불어주시는 자원들 굉장히 많고. 뭐 부상자들도 이제 결과적으로 뭐 계속 돌아오게 될 거고요. 뭐 엘레르스 선수도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힘만 갖춰지게 되고 헬러벅만 이제 좀 정신을 차리게 된다면 이 팀도 전 충분히 이제 저력 자체는 있는 팀이고 사실 근데 지금 상황이 좀 어렵게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뭔가 이제 좀 연패에 빠지거나 좀 긴 연패가 한 번 더 나온다라고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좀 위니펙이 다시 올라가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좀 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니펙 제주도 현재 위치가 플레이오프에 가냐 못 가냐 좀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한 게임 한 게임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 어쨌든 뭐 희망을 좀 보였던 최근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센트럴 디비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치열한 디비전인데요. 그만큼 순위 변동도 많았습니다. 1위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입니다. 승점 58점. 버펄로 에드먼턴에게 승리했지만 캘거리전 0대6 완패로 쫓기게 됐어요. 최근 7경기 4승 2패 1 OT. 나쁘진 않은데 불안한 선두 자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 캘거리 플레임스입니다. 승점 58점으로 뒤따르고 있는데요. 댈러스전 막판 3득점 그리고 역전승. 그리고 애리조나전도 승리했고 베이거스와의 경기 6대0 승리, 토론토, 뉴욕 아일랜더스까지 모두 잡았고 최근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9경기 8승 1패인데 내려갔던 순위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2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지금 경기 수를 보면 자력으로도 선두가 가능한 위치까지 왔습니다. LA 킹스가 3위입니다. 승점 55점이고요. 피츠버그, 디트로이트와의 경기 모두 이겼고 LA가 원정 6연전을 4승 2패로 성공적으로 마쳤던 지난 일정이었습니다. 애너임 덕스가 4위 승점 55점 같습니다. 디트로이트전 연장패가 있었는데 그리고 시애틀전 제역전패도 있었던 지난주였어요. 최근에 상승세가 좀 꺾였고요. 애너하임이 팻 버비크 GM을 선임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5위는 승점 51점의 에드먼턴 오일러스입니다. 오타와전 연장패로 4연승이 끝났어요. 이후 4경기에서 2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에드먼턴 데이브 티핏 감독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제이 우드크로프트 신임 감독을 선임했는데 이 부분도 잠시 후에 또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드크로프트 감독의 첫 경기였던 뉴욕 아일랜더스전은 승리했네요. 그리고 6위는 밴쿠버 캐너스입니다. 승점 50점인데요. 시카고, 내슈빌, 애리조나, 뉴욕 아일랜더스, 토론토를 연이어 만나서 5경기에서 3승 2패했습니다. 순위는 한 단계 올라왔어요. 세너지 샤크스가 7위입니다. 승점 48점인데요. 캐롤라이나전 정규패했고 템파베이전은 연장패했습니다. 세너제이가 좀 부담스러운 원정길이었어요. 워싱턴, 플로리다, 캐롤라이나, 템파베이를 만나는 동부 원정 4연전. 여기서 1승 1패 2OT로 마치면서 7위로 순위가 내려갔습니다. 시애틀 크라켄 8위입니다. 승점 36점. 시애틀은 뉴욕 레인저스, 보스턴, 뉴욕 아일랜더스, 애리조나, 애너하임 상대로 5경기를 치렀는데 3승 2패를 기록했던 최근이었습니다. 순위가 좀 꽤 바뀌었어요. 퍼시픽 디비전. 이 바뀐 변화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2위까지 치고 올라온 캘거리 플레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캘거리가 지금 완전히 다시 본 모습을 찾았죠. 뭐 사실 본 모습이라기보다는 지금 결국 이제 공격력이 따라주는 캘거리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수비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체계가 어느 정도 서터 체계가 이제 꽤 자리가 잡힌 부분은 뭐 예전부터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결국 이제 공격력이 따라주는 캘거리가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2월에 5경기에서 24골 넣고 있어요, 이 팀이. 이 정도로 지금 이제 막강한 이제 막을 수가 없는 이런 경기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비가 탄탄한 팀이 공격까지 잘 풀린다라고 하면 진짜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느낌으로서 지금 분위기를 많이 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최근 10경기 이제 페이스도 굉장히 괜찮고 자력으로도 1위를 딸 수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쉴링턴이라든가 이제 그런 선수들도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지금 경기력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약간은 이 불안했던 그런 요소 같은 부분도 잘 풀려나가는 그런 양상이 있고 공격력은 최근 보시면 진짜 1라인에 3라인, 4라인까지 진짜 어디 한번 진짜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어느 라인에서 이래 터지는 이런 모습 자체도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힘이 많이 이제 작용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캘거리도 이런 경기력이라면 올 시즌 진짜 베이거스를
제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공격력까지만 잘 받쳐주게 된다면은 결국 이제 베이거스는 아직 이제 캠 숙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올 시즌 내내 지금 뭐 부상자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좀 머리 아픈 상황이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비해서 캘거리는 사실 이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전력은 궤도에 올라온 상황에서 공격까지 그 댈러스전을 기점으로 그 기막힌 그 역전승을 기점으로 확 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앞으로 기대해 봐야 할 팀으로 뽑아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선두 베이거스가 조금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가지 않나 싶었는데 캘거리가 상승세를 타면서 지금 퍼시픽 디비전 선두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앞으로 또 재미있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각 디비전별 이렇게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다가올 한 주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HL 올 시즌 중반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요즘 뭐 계속 감독 바뀌고 GM 새로 선임하고 이런 뉴스가 많아요. 예. 지난주에도 또 그런 뉴스가 있어서 오늘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애너하임 덕스 소식인데 팻 버비크 GM을 선임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뭐 NIM GM이 지금 임시 GM 상황이었죠. 제프 네. 솔로몬 씨가 임시 GM을 이제 역임하던 상황이었고 그 전에 이제 반머리 씨가 있었는데 좀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좀 트러블 같은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사임한 이후에는 제프 솔로몬 씨가 쭉 이제 그 GM으로 가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팻 버비크 씨를 선임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 씨가 이제 어시스턴트 GM으로 좀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이제 돌아가는 느낌이 됐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GM 자리가 채워졌다라는 부분입니다. 팻 버비크 새 GM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뭐 디트로이 스카우트로 이분도 이제 그 좀 프런트 같은 느낌에서의 그런 팀 매니지먼트 쪽에 이제 경력을 처음은 이제 쌓았던 이런 부분입니다. 뭐 사실 스카우트가 좀 매니지먼트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팀이랑 이제 이 NHL 팀과 이제 일을 한 부분이 있고 디트로이트에서 스카우트 그리고 이제 템파베이에서도 스카우팅 디렉터 그리고 어시스턴트 GM 그리고 이제 그 선수 인사 관련 쪽에 이제 디렉터 같은 부분도 맡게 되면서 좀 많은 어쨌든 선수 관련 선수의 이제 뭐 재능을 이제 발견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경력이 있는 분이 이제 팻 버비크 GM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사실 이제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강호로 이제 자리를 잡는데도 뭔가 좀 기반을 닦은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템파베이가 강팀으로 올라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질 만할 것 같은데요. 예, 뭐 네. 지금 템파가 사실은 최근 NHL에서 굴지의 강호로 자리를 매김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뭐 별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 나오지 않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기반을 닦은 점 많고 스카우팅 능력으로 일단 어쨌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을 판단하는 능력 이런 부분이고 현재 템파의 주축 자원에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버비크 씨가 선수 관련 업무를 할 때 선발했던 자원입니다. 쿠체로프, 팔라트, 바실렙스키, 그 다음에 다른 자원들 지금 이제 팀에 남아 있지 않은 자원들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조나탄 드루엥 선수 그리고 토니 디엔젤로 선수 지금 레인지 그 캐롤라이나에 있죠. 이 선수도 결국 이제 템파 픽이었고 브레이든 포인트 그 다음에 서렐리, 조셉, 레디시, 카추크, 콜턴 뭐 이런 선수들 그냥 다 이 버비크 씨가 선수 관련 그쪽에 있을 때 선발을 한 자원들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역량 자체가 어쨌든 재능을 판단하는 이 역량 자체가 있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 뭐 지금 NHL의 자리를 잡지 못한 자원이라고 하더라도 유럽 무대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로 이분이 많이 뽑았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네스테로프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하고 있는 네스테로프, 구세프라든가 구들레우스키 선수도 이번에 그 라트비아 국가대표로 뽑혔죠. 그리고 요엘 페르민 선수 스위스의 국가대표.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 어쨌든 자원 자체를 판단하는 능력 자체는 정말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선수들 들어보니까 뭐 상위 라운드가 아니라 진짜 한 4라운드 그렇죠. 이하에서도 대박이 터지는 예. 그런 케이스들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애너하임의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잖아요. 지금 애너하임 충분히 미래를 좀 밝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팀인데 이 팻 버비크 GM 체제에서 좀 더 희망적인 그런 어떤 미래를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이미 어쨌든 지금 거의 세대 교체가 올해부터 거의 다 된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팀의 자원을 조금 더 확충을 하면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당연히 이제 펼쳐질 수가 있겠죠. 계속 이제 조금씩 더 이제 이 젊은 컬러로 가는 이제 이 선수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두각을 나타내는 뭐 지그레스라든가 테릴 같은 선수들이 조금 더 이제 나이를
게 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지그레스는 굉장히 어리긴 합니다. 뭐 테리 같은 선수들은 이제 좀 이제 뭐 중견 자원으로 조금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뽑은 만약에 이제 5번 드래프트에서 뽑은 선수들이 뭔가 이제 직장감이 될 때는 진짜 완전히 컨텐더급, 진짜 이 뽑은 선수들로만 이제 컨텐더급이 될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템파 시절에 말씀 주신 대로 진짜 중하위권에서 이제 좀 주요 자원들 많이 확충이 되지 않았습니까? 팔라트 굉장히 대표적 7라운드에서 뽑은 자원이고 포인트도 3라운드, 그다음에 뭐 조셉 선수 같은 선수도 4라운드, 콜턴도 4라운드 이런 느낌도 그렇고 4위 라운드에서도 이제 좀 이 픽을 버리지 않는 느낌이 굉장히 템파는 예전부터 좀 짙은 성향이다. 근데 예전에 애너하임이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막 6라운드, 7라운드 가면은 그냥 좀 되는 대로 뽑는 느낌이 있었던 팀이었어요. 애너하임 같은 팀이 대표적으로. 네. 근데 지금 이제 버비크 씨가 이제 자리를 잡고 그 시스템 완전히 정착이 되기 시작하면 이런 픽도 줄어들게 되고 만약에 이런 데서도 이제 하위 라운드에서도 원석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선별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은 이미 무서워진 애너하임이 이제 더 날개를 달 수 있을 그림이 되고 이미 이제 뭐 템파에서 보여준 부분이 이제 그 확실한 이런 GM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앞으로를 다지는데 굉장히 좋은 이 GM을 선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뉴스였습니다. 네, 애너하임 덕스가 팻 버비크 새 GM을 선임했다는 소식 먼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감독 교체 소식입니다. 이유는 뭐 올 시즌 성적 부진이 될 텐데 데이브 티핏 감독이 해임됐습니다. 예. 티핏 감독 체제 한번 과정을 정리해 볼까요? 예, 뭐 1920 시즌부터 이제 에드먼턴 감독으로 부임을 했죠. 요렇게 부임을 했고 에드먼턴에서 새 시즌이죠, 지금까지. 171전 95승 62패 14연장패. 승점 획득률은 59.6% 정도 됩니다. 뭐 좋다라고 보면 좀 좋은데 솔직히 말하면 아주 좋다라고 보기엔 좀 보긴 어려운 그런 수준이고 네. 정규 시즌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사실 나쁘지는 않잖아요. 이제 뭐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드라이자이틀이랑 맥데이비드를 데리고 이 정도 성적이면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아주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인데 플레이오프 가면 아주 지옥도가 펼쳐졌었습니다. 최근 2년의 플레이오프를 보시면은 시카고랑 플레이오프 그 퀄리피케이션 라운드였죠.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본 무대에 들어가기 위했던 그 무대에서 시카고를 만나서 1대3으로 패배를 하는 이제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난 시즌에도 노스 디비전에 뭔가 이제 이 기회를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토론토라든가 에드먼턴 같은 팀이 그런 이 좀 노스 디비전에 약한 그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팀들 중에 하나였는데 위니펙이 4대 수입을 당했습니다. 0대4. 그 위니펙에게 당한 수입은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낮은 시드에게 시드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그런 팀들에게도 발목을 잡히는 그림. 시카고전도 그랬었고 위니펙전도 그랬었고 그런 느낌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뭐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티핏 감독의 오일러스가 올 시즌 초반에는 괜찮았거든요. 성적이. 아주 좋죠. 예. 최근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최근이 많이 안 좋긴 했죠. 이제 최근 첫 21경기에서 16승 5패였습니다. 에드먼턴이. 처음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기억나실 겁니다.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틀 진짜 뭐 거의 매일 멀티 포인트 하는 느낌으로 그냥 아주 팀을 쫙 끌고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후 23경기에서 7승 13패 3연장패로 그냥 아주 쭉 내려가면서 지금 결국은 이제 해임이 되게 됐고 첫 21경기에서 82골 61실점이었거든요. 득점력이 좋았잖아요. 네. 거의 경기당 4골씩을 넣었던 득점력이지 않습니까? 거의. 근데 최근 23경기에서 61득점 85실점이 됐어요. 완전 반대로 돌아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느낌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서 TP 체제가 확실히 좀 흔들리는 부분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중간에 이제 뭐 앞서 이제 댓글 때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상자, 코로나 그런 이제 악재가 있었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를 감안해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만족스러운 성적이다라고는 좀 보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올 시즌에 데이브 티핏 감독이 그 미코 코스키넨 선수와 좀 공개적인 갈등을 겪는 모습도 좀 있었거든요. 예. 뭐 캐나다 미디어에서 이제 많이 조명을 했지만 1월 3일 날 레인저스전 이후였습니다. 이게 이제 연패 과정이었는데 당시 분위기 포함을 하면은 이제 레인저스전 끝날 때 계산을 하면은 최근 10경기 성적이 2승 6패 2연장패였어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은 시점이었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패배를 했던 레인저스전도 이제 좀 패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정규 인터뷰였죠. 티픽 감독이 이제 골리를 좀 노린 듯한 발언을 했었어요. 이제 그 당시 이제 주전골리가 결국 코스키넨이었고 코스키넨 네가 이제 저지른 페널티가 이제 좀 그런 도화선이 됐고 좀 이제 뭐 충분히 이제 경기를 이길 만큼 잘 못 막아주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느낌의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이제 거론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좀 트러블이 생기게 됐고 코스키넨도 이에 참지 않고 좀 팀 분위기를 좀 흐리는 이런 인터뷰를 뒤에 했었죠.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이제 아무리 막아도 뭐 공격을 골을 못 넣는데 어떻게 게임을 이기냐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감독이 나를 이렇게 좀 희생양으로 삼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에 대한 이제 발언을 하면서 좀 공개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게 결국은 선수 통제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인 인터뷰를 하기보다는 팀 내적에서 그냥 뭐 라커룸이라든가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면담하는 이런 식으로 좀 푸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굳이 이제 공개적인 이제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게다가 팀의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뭐 평소 때는 그냥 넘어갈 만한 이야기도 이거는 사실은 좀 이제 안 좋게 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어느 정도는 쌍방과실의 부분도 있지만 굳이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할 필요는 있었나에 대한 결국은 이 원인을 제공한 쪽은 티픽 감독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수단까지도 좀 잘 통제를 하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뭐 결국은 뭐 성적도 안 좋고 선수단 통제도 결국 올해는 완벽하게 통제가 안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온 부분까지도 감독이 교체될 수밖에 없었던 뭐 이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 나눈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감독 교체로 이어졌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에드먼턴이 새로운 감독으로 제이 우드크로프트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제이 우드크로프트 이 감독에 대한 소개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뭐 AHL 베이커스필드 그러니까 이제 그 에드먼턴의 이 AHL 협약팀이죠. 이제 그쪽에 이제 감독을 맡고 있었던 감독이었고요. 네. 이 사실은 뭐 AHL 감독이 이제 NHL 감독으로 팀으로 올라오는 케이스가 뭐 자주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바깥 인재를 찾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시스템에 있는 감독을 뭐 승격을 시켰다라고 봐도 사실은 크게 무리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 시즌 베이커스필드의 성적이 지금 19승 9패 7연장패이기 때문에 뭐 썩 나쁘진 않거든요. 이제 이런 기세를 이제 잘 살려서 에드먼턴을 잘 지휘를 할 것인지. 근데 이분이 또 코칭 경력을 이제 쭉쭉 보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뭐 디트로이트 비디오 코치라든가 뭐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어시스턴트 코치라든가 그 다음에 세너제이 샥스 어시스턴트 코치도 한 이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코칭 커리어 자체는 있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이고 AHL 이제 협약팀 감독을 이제 그대로 좀 승격을 시킨 이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출발 자체는 뭐 괜찮았죠. 결국 이제 좀 까다로울 수 있는 이 아일랜더스전 또 이제 잘 잡아내는 모습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뭐 첫 출발은 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NHL 감독 처음이니까 이제 감독 데뷔를 하게 된 셈인데 제이 우드크로프트 감독이 올 시즌 또 에드먼턴 오일러스를 어떻게 끌고 갈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애너임 덕스와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GM 선임 그리고 감독 교체 소식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가올 NHL 일정 살펴보면서 주목되는 매치업 살펴보는 매치업 프리뷰 시간입니다. 먼저 살펴볼 경기는 2월 15일 화요일 오전 11시 우리나라 시각 기준인데요.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와 시애틀 크라켄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아무래도 데이브 헥스톨 감독을 주목해야 될 것 같죠? 예, 토론토의 코치이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즌까지. 그렇습니다.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친정팀을 맞상대하게 되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서의 스토리 라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네. 이 두 팀 같은 경우 뭐 라이벌리 뭐 이런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신생 팀이기도 하고 뭐 지역적으로도 뭐 별로 이제 연관이 없고 두 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핵스토리라는 이제 스토리 라인이 있고요. 최근에 토론토가 굉장히 경기력이 좋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시애틀전에서 이제 부진을 극복을 할 수가 있을지 아니면 이제 토론토의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 익숙한 헥스톨 감독이 또 전 소속팀을 좀 부진의 이제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발목을 잡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토와 시애틀의 올 시즌 첫 대결 주목해 보겠습니다. 2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 경기 보겠습니다. 댈러스 스타스 대 콜로라도 애벌렌치인데 오늘 격돌했던 팀들이잖아요. 예. 이제 또 만나게 되네요.
사실 이 두 팀의 인연은 막 플레이오프 때도 기억이 나고, 그렇죠. 예, 뭔가 좀 재밌는 스토리가 항상 나왔던 매치업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상극의 팀 컬러를 일단 보여주고 있죠. 두 팀이. 이제 이건 그 팀 컬러가 확실하게 다른 부분. 근데 그 팀 컬러의 차이점에서 댈러스가 좀 이득을 많이 보는 그림이 최근에 이제 여러 부분에서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나왔고, 이제 시즌 첫 경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딱 이제 무난하게 댈러스가 리드 한 번도 안 내주고 그냥 콜로라도를 때려잡는 그림이었는데, 오늘 있었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홈앤홈 시리즈이거든요. 근데 뒷경기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콜로라도 그냥 무난하게 댈러스를 상대로 이제 물론 EPL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승리하는 그림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느낌에서 이 천적 관계로 뭔가 올 시즌 청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요 대결이 두 팀의 올 시즌 마지막 대결이거든요. 그래서 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1승 1패인 상황에서 3차전 콜로라도 홈에서 진행이 됩니다. 댈러스 대 콜로라도의 경기 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2월 17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플로리다 팬서스 대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인데 현재 메트로폴리탄과 애틀랜틱 디비전 최상위권에 있는 팀들의 맞대결입니다. 예, 뭐 실질적인 1위 대결이죠, 사실은. 네. 이제 두 디비전의 1위 팀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팀 다 이제 모두 이제 뭐 전체적인 선수진의 깊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올 시즌 최고의 팀들 중에 하나의 대결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두 팀이 진짜 뭐 이 팀 두 팀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진짜 컨퍼런스 결승에 만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대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올 네. 시즌에 뭐 물론 이제 플로리다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의문은 당연히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의 정규 시즌의 모습을 보면 진짜 두 팀이 컨퍼런스 결승에 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동부를 대표하는 각 디비전의 강호들의 직접 맞대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 모두 플로리다가 정규승 또 연장승 거둔 바가 있는데 3차전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2월 18일 금요일 오전 9시고요. 피츠버그 펭귄스 대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입니다. 올 시즌 첫 번째 대결 7대1 피츠버그 승리, 두 번째 대결 2대0 역시 피츠버그 승리였어요. 참 토론토가 피츠버그 상대로는 두 경기 한 골밖에 못 넣고 두 경기 다 졌는데, 그렇죠. 이 또 피츠버그가 토론토에게 매우 강한 모습이 이어질 것인가? 이것도 또 궁금해집니다. 예, 뭐 사실 최근에 이제 좀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 이 트랜지션 하키라든가 좀 이제 속도전을 강조하는 거는 제일 최근에 먼저 시작을 했던 감독은 설리번 감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체계를 정착을 시키고 완전 부흥을 시킨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그 흐름에 맞춰서 이제 토론토라든가 콜로라도라든지 팀 컬러가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뭐 오리지널을 이길 수 없는 뭐 이런 그림이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고, 예, 그런 부분에서 보실 수 있고 유사한 컬러를 자랑을 하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천적 관계를 청산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이번 이기더라도만 청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만회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예, 토론토가 최근에 또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다시 홈에 돌아와서 피츠버그를 상대하게 되는데, 이 일정이 결국은 좀 어렵게 돌아가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좀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카드로서 피츠버그 좀 올 시즌 천적 같은 느낌을 잡아내는 느낌으로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2월 20일 토요일 낮 12시입니다. 시애틀 크라켄 대 캘거리 플레임스의 경기 뽑아봤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시애틀의 마크 지오다노 선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 주장에 새들돔 방문이 되게 되겠고, 전 소속 홈 경기를 하게 되죠. 전 소속 팀의 홈 경기, 그러니까 전 소속 팀의 홈 경기죠. 캘거리 홈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돌아오게 홈커밍이죠. 그런 부분이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시애틀이 워낙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디오다노 관련해서 이제 팀 GM이랑 이제 밑팀에서 이제 향후 거취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라고 하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은 캘거리로 복귀를 하든가 아니면은 좀 예전에 이제 조합을 맞췄던 브로디와 함께 이제 토론토에서 뛰고 싶다 이런 느낌의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행여 다음 시애틀 캘거리 한 번 더 이제 또 대결이 이제 추후에 잡혀 있는데, 물론 이제 시애틀 원정길이긴 합니다만은 그때는 다시 또 캘거리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될지 이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캘거리에서만 15년 뛰었던 마크 지오나도 선수가 올 시즌 시애틀로 이적을 한 상황인데, 이적 후에 첫 그 캘거리 홈 경기, 방문 경기가 됐는데, 또 향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조금의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더더 눈길을 끄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시애틀과 캘거리의 경기도 한번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키 시그널 20회 준비한 내용 모두 풀어봤습니다.
올스타전도 지나갔고 이제 뭐 중반 이후로 넘어간 NHL 올 시즌 더 순위 경쟁 중요한 시점이 온 것 같고요. 저희 하키 시그널과 함께 올 시즌 남은 일정 재미있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참여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만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숙 기자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